자, 교재 35쪽입니다. 이제 1조 중개 위법의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조 중개 대상 물, 4조가 공인중개사 파트에 있습니다. 각 조문에 한 문제씩을 예상하고 여러분들은 약 10개 정도씩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단은 35페이지가 개설 등록이라 하여 여기서부터 본론인데 항상 수업을 이렇게 정리했죠. 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공부했죠. 등록을 하려면 일단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등록이 되었다를 등록필했다 그럽니다. 근데 나에게 통지를 해줘야 알겠죠. 그래서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가 온다. 요 7일도 중요하죠. 통지가 오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개시하고 드디어 중개업이 시작됩니다. 중개 업무가. 자, 그래서 중개 업무를 하는 절차, 우리는 이를 등록의 절차다. 이렇게 공부하셨고, 지금부터 문제는 그러면 등록을 신청할 때는 아무나 할 수는 없다. 그죠?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 자격을 취득할 것. 두 번째, 자격은 취득했지만 중개업은 잘 못하잖아. 그죠?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때 교육을,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해라. 이게 등록 기준이고 등록 기준은 아주 중요합니다. 매번 수업 때 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갖춘 자가 접수를 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하니까 여기 사무소를 갖추고 오라 그랬으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는데 여기서 등록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이를 등록관청이라고 부릅니다. 등록관청에 가서 접수를 하면 거기서 확인을 합니다. 무엇을? 첫째, 사무소가 적합한지 또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며칠 만에 하죠?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자, 이제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받으러 가는데 등록증 교부 전에라고 나오니까 이 시점에서 반드시 뭐를 설정해라?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주는데 이 보정이라는 것은 손해를 발생하기 위한 업무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이 교부되고 이 등록증을 걸어놓고 중개 업무가 시작되는 절차, 이제 이 절차를 지금부터 공부를 하다 그죠?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죠. 등록을 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등록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를 안 물을 수가 없죠. 자, 가봅시다. 1번 개공사의 교육부터 들어왔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뭐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교육에 대해서 한 문제 들어옵니다. 1번 실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자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러분 실무 교육은 중개업을 하는 자들은 모두 다 받아야 돼요. 자, 물어봅시다. 중개업을 하는 자가 첫째 누구? 개공사, 두 번째 소공사, 세 번째 법인의 사원 임원, 네 번째 분사무소 책임자. 이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가 없어요. 중개보조원도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자는 빠졌어. 왜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는 자 누구 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한 자 다 받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다? 1년이에요. 1년이니까 1년 안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 이제 다 정리된 거예요. 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자는 기업,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소공사가 되려면 받아야 되지요. 동그라미.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임원 받아야 되지요. 동그라미. 중개보조원 안 받아도 돼. 왜? 직무교육이니까. 분사무소 책임자 받아야 되지요. 동그라미. 소공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1년 이내는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 답은 이제 3개가 나올 거예요. 3번. 아주 기본적인 문제 놓치면 안 됩니다. 넘어가서 2번 실무교육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지금 했던 문제 똑같습니다. 틀리는 것 5번 봅시다.
법인이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X. 법인의 사원 임원 다 받아야 된다니까요. 중개업을 하는 자들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틀리는 것 5번. 자, 4번 내려가면 연수교육과 직무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부터 연수교육의 실시권자 누구? 시도지사.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입니다.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만이 실시할 수 있다. X. 직무교육도 누구?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하여튼 교육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2번 연수교육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X다. 그죠? 중개보조원은 뭐다? 직무교육입니다. 3번 직무교육 시간. 중개보조원은 몇 시간이죠? 3, 4시간. 연수교육이 12에서 16. 틀렸고 4.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 장소 등을 통지하니까 여러분하고 수업할 때 아예 연수교육은 숫자가 2하고만 놉니다.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2개월이 되기 10일 전까지 이런 문제가 돌아도 만만치 않다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연수교육은 2하고만 놉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나 가고 두 번째 따라가는 걸 연속한다 이러잖아. 그죠? 연수교육 하면 2 연속하니까 그렇게 딱 2로 잡습니다. 옳은 것은 4번. 연수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면 500만 원 과태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연수교육은 안 받으면 500인데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 없죠. 왜? 안 받으면 네가 중개업을 못 하는데 하고 싶으면 받아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제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연수교육은 법률이 변경된 것을 가르치는데 안 오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3번도 의미 있게 잘 보시고. 자, 4번 넘어갑시다. 역시 교육에 대해서 틀리는 것 가벼운 단원입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7일 전까지 때문에 X예요. 언제 전까지?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자, 그러면 2번을 수정하면 나머지는 공부용으로 학습용으로 체크해 주시고 5번 갈까요? 개공사 등의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1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맞다. 왜?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니까. 5. 그럼 나머지 틀린 거 수정할까요? 2.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자 교육일 10일 전까지 아니라니까요. 연수교육은 무조건 얼마? 2개월 전까지. 2가 들어갑니다. 2. 3. 등록관청도 필요에 따라 실무교육을 할 수 있다. X. 교육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합니다. 이 개공사와 소공사는 매 2년마다 국토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X다. 그죠?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5. 직무교육을 받고 1년 내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자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X요. 법인의 임원은 뭐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이죠. 직무교육은 누구만 받는다? 중개보조원만 받습니다. 넘어가서 6번 중개사법의 교육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 지금 같은 문제가 계속 중복입니다. 답이 3번 보시면 소공사와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공사 직무교육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그래서 틀린 거 3번. 자, 교육에 대해서 너무 잘 나가니까 7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풉시다. 해답 딱 가리시고 출제 문제죠. 기출문제, 작년의 출제 문제. 옳은 것 하나 찾으세요. 시작. 시간도 안 가르쳐 드립니다. 답도 안 가르쳐 드립니다. 옳은 것 찾으시오. 틀린 데 4군데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부터 중개사무소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X죠. 모든 사원이 중개업을 한 사람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니까요. X. 개공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 시간은 얼마지요?
28에서 30이 틀렸고 3번 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벌써 나가면 벌써 X다 그죠? 중개보조원이 실무교육 받을 일이 없죠. X. 4. 국토장관, 시, 도지사, 등록관청 거기 줄 세 사람 줄 것입시오. 줄 거 놓고 개공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해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여러분 수업할 때마다 전달했던 거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은 누구라도 많이 하는 게 좋잖아. 사고 예방은 그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다음 모든 경비는 자기가 부담하는데 요 경비만은 국가가 지원해 주니까 생색용으로도 문제 냅니다. 제가 이렇게 전달합니다. 교육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4번이 5. 소공사는 매 2년마다 국토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도 X다 그죠? 뭘로 고쳐야 된다?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그래서 답은 4번. 교육 정리했습니다. 한 문제로 해서 지금 7개를 훈련했습니다. 이 7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한 문제 나오는데. 자,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하러 갑니다. 이제 이 단원이 오리지널입니다. 그리고 참 참고로요. 여러분, 저 이번 주 일요일이 오늘이 7월 1일이죠. 7월 1일, 7월 달의 첫날인데 오늘이 목요일이죠. 금, 토, 일, 1일이 7월 4일입니다. 7월 4일 날 중개사법 이론 특강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다 안내 받으셨겠지만 이 특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앞부분 하잖아. 그죠? 앞부분 하면 뒷부분이 가물가물하고 뒷부분 하고 있으면 더 앞에 있는 것도 다 그래서 특강은 중간에서 하루 만에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그래서 이제 특강이 필요한 겁니다. 7월 4일이 미국 독립선 기념일인가 그런데 미국 독립기념일로 기념으로 중개사법 특강합니다. 그때는 전체 이론도 한번 하루에 다 보겠지만 그때 문제도 푸는 연습도 시킬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풀이가 첫 과정이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참고로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이 예정되어 있고 진도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전부를 다 한번 보는데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은 이론 3분의 2, 그 다음에 문제 3분의 1 해서 같이 풀어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확인할 겁니다. 참고하라고 광고했습니다. 광고. 자, 39페이지 등록 기준 1번부터 갑니다. 개설 등록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 1. 공인중개사일지라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OX. O. 당연하죠. O. 2번 인터넷상으로만 중개업을 영위할 경우라도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O. 이게 6권 해석입니다. 요즘 왜 사무소는 안 갖추고 뭐 직방, 한방, 나 인터넷으로 중개하겠다 하더라도 등록하고 영업해야 돼요. 안 하고 하면 무등록업자가 됩니다. 3번 부동산 컨설팅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이 필요 없다. X. 아까 들으셨습니까? 컨설팅업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러면 등록해야 되죠. 3번 틀렸고 4. 지역농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자, 중개업을 하려면 봐요.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등록하지 않는 자가 지역농협 하나 딱 있어요. 그 지협을 특수법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해 보는 시간. 5번 사무소 개설 등록은 거래계약의 효력 요건으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중개를 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여러분 개설 등록은 계약의 효력 요건 X죠. 이거 적법 요건인데 제가 말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3번 부동산 컨설팅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설 등록이 필요 없다. 그죠? 맞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거니까. 그죠? 제가 3번으로 잘못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틀리는 건 몇 번? 5번인데 개설 등록은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고 뭐다? 적법 요건. 법에서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적법 요건이고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계약을 했다면 계약은 뭐다? 유효죠. 처벌은 받을지라도 그래서 효력 요건은 아닌 거예요. 적법 요건이다. 틀리는 것 5번. 2번 내려갑니다. 개설 등록은 무슨 성격입니까? 거리가 먼 것은 하니까 조금 만만찮지만 등록을 해야 되는 이유는 1. 학문상 허가와 성격이 같다. 즉 허가 받은 자가 영업해야 된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2번 기속적 행정행위. 등록은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해줍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주니까 기속적 행위. 방금 했지만 적법 요건. 그리고 일심 전속성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하나만 등록해 줍니다. 자, 틀리는 게 4번인데 우리는 등록을 하면 갱신하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X. 갱신은 이렇게 설명했죠. 여러분 운전면허는 갱신한다. 들어봤습니까? 뭐 1종은 10년마다 뭐 2종은 몇 년마다 그죠? 왜 갱신할까요? 면허는 운전면허증을 줄 때는 정상이었던 사람이 10년쯤 되면 정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면 위험하다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체크하려고 갱신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개업은 갱신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면 자기가 폐업하지 않는 한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영속성 이렇게 적어놔도 돼. 갱신이 필요 없다. 영속성.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겁니다. 등록의 가벼운 행정법적 성격입니다. 이거는 가볍게 보시고. 자, 3번은 방금 우리가 칠판에 적었던 내용이죠. 개설 등록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 답은 5번 찍어놓고 5번대로 눈으로 이렇게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칠판에 필기했습니다. 4번 내려갑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기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등록 기준인데 자연인인 경우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당근이죠. 1번부터 답이 됩니다. 자, 틀린 거 수정. 2번 법인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사원 또는 임원의 2분의 1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X 뭘로 고쳐야 됩니까? 대표자를 제외하고 얼마?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2번 X. 3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서까지는 좋았는데 1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X. 우리는 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 여러분 이런 말도 했었어요. 중개사무소는 건축법에만 있으면 되니까 면적에 제한 없으니까 반평짜리도 사무소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반평도 괜찮다 해놓고 갈로 열고 굵은 사람은 불편하다. 여기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지금 면적에 제한 없다. 4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자본금 5천만 원이 한다고 사회적 세 글자 때문에 틀려요. 그냥 협동조합이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린이집 같은 공익기관이에요. 공익기관으로 중개사무소 중개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협동조합이지 사회적 하면 틀립니다. 5번 법인인 경우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X 법인의 업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컨설팅업, 프랜차이즈업, 또 주택과 상가의 분양 이런 거 할 수 있죠. 중개업만을 목적으로 때문에 X입니다. 답은 1번. 자, 5번도 역시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방금 했던 문제 유사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분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X. 법인은 분사무소 무조건 만들어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죠. X. 2. 상법상 회사인 경우 주식회사여야 한다. X. 상법상 회사는 5개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주식회사를 많이 하지만 꼭 주식회사만 만들어라 이렇게 들어오면 틀리는 거예요. 한명, 합자, 유한회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X. 3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갈로 열고 사용 승인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기 전에 건물을 포함하여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O. 여기 보고 있죠. 등록 기준에는 반드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고. 답이 3번. 4. 임원 또는 사원의 얼마 3분의 1 이상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 X예요. 사원 임원은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근데 아까 3분의 1이 어디서 봤죠? 3분의 1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자격이 없는 자도 실무교육은 다 받아야 돼요. 법인의 임원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X.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X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 6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위하고 같이 또 반복합시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괄호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그랬죠. 소유, 전세, 임대차 등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당근이지. O, 동그라미. 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도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유일하게 등록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지역농협. 그죠? X. 합자회사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무한책임사원이 7명이라면 그중 2명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X예요. 여러분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원 임원은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여야 되잖아. 그죠?
그럼 대표자를 제외하고 몇 명이 있다고요? 7명이 있대. 7명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그럼 여기 얼마나 되죠? 7명의 3분의 1이면 이게 2.6666 나가겠죠. 사람을 2.6으로 자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된다? 3명은 있어야 된다. 이해되겠죠?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를 고 그래 지금 현재 7명이라면서 곱하기 3분의 1 하면 2.66 얼마에 나올 거예요. 무조건 몇 명 돼야 된다? 3명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X. 자본금이 5천만 원 유한책임회사 개설 등록할 수 있다. 그 유한책임회사가 상법상 회사 안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고 자본금은 5천만 원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갑니다. 7번 문제도 가벼운 문제입니다. 방금 했던 문제.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1. 갑법인은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다. 정확하게 들었죠? 사회적 들어가면 틀려요.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까지 딱 적어놨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1번, 5. 틀린 거 수정합시다. 2번. 어른 유한회사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이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모든 사원 임원은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X. 3번. 병은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한 공인중개사이다. X.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지 가설건축물 대장은 안 되는 거예요. 가설건축물 대장은 굳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물으시면 일요일에 하는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보셨죠? 전국 노래자랑 앞에 무대 꾸며놨죠? 그 무대 같은 게 가설건축물 대장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중개사무소를 만들 수는 없다. 4번 정원 변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이다. 등록할 때 기준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자격이 있을 것.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변호사 안 됩니다. 5번 문은 무한책임 사원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한명회사이다. 자격이 취소된 자 몇 년 동안 결격 사유죠? 3년 내로는 중개업을 못해요. 그럼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는 자는 1번밖에 없어요. 8번 돌았습니다. 역시 개설 등록이 가능한 회사는 1번 목적 사업의 부동산 중개업 외에 부동산 개발업이 포함된 주식회사. 여러분 법인이 부동산 개발업 이런 거 합니까? X. 개발업 때문에 X입니다. 이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이나까지는 좋았는데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하면 더 X. 반드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3번 중개업과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 및 매수신청 대리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자, 일단 협동조합에 사회적이 안 들어갔죠. 그게 협동조합 일단 됐고 그 다음 중개법인인 협동조합은 뭐 할 수 있다? 경공매, 알선,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4. 자본금이 1,000만 원인 한명회사 X. 자본금은 무조건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5. 업무 집행자로서 실무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유한책임회사. 무조건 사원 임원은 전부 다 실무교육 받고 들어가야 돼. 그죠? 중개보조만 실무교육 안 받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가능한 것 3번 정도입니다. 계속 중복되는 문제입니다. 9번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한명회사가 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은 당연히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 1번부터 답 출제 문제죠. 자, 기출문제니까 틀린 거 수정합시다. 2번 자본금이 1,000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있다. X. 뭘로 고치셔야 됩니까? 5천만 원 이상이지. 3번 한명회사가 개설 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뭐 제외하고 문제 묻는 게 딱 정해져 있죠. 여러분. 그죠? 계속 반복합니다. 4번 법인이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예요. 사단 이런 건 안 돼요. 법인 또는 협동조합만 되는 거예요. 5. 개설 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해서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여러분 중개사무소 만들 때 반드시 자기 소유여야 합니까? X. 임대할 수도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X예요. 출제 문제가 그 정도였습니다. 자, 10분 문제 여러분이 하나 해결합시다. 밑에 해답 딱 가리시고 10번 틀리는 것을 50초 동안 찾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머지는 맞다고 지금 공부하라 이 뜻입니다.
자, 10번 갑시다. 틀리는 건 몇 번? 5번으로 예고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를 특수법인이라 합니다. 특수법인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 X. 특수법인도 법인이잖아. 그죠? 지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틀리는 것 5번. 자, 나머지는 읽으셨을 겁니다. 특수법인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했고, 11번 넘어갑니다. 역시 다른 법률, 특수법인에 대해서 관한 특례사항이 아닌 것은, 자, 나머지 쫙 다 들어갔는데 4번 보시면, 자, 특수법인도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이거 X다, 그죠? 중개를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거 4번만 잡으시고, 나머지는 다 특수법인에게 인정해 주는 건데, 5번은 지금 몇 번째 하죠? 지역농협은 특별하게 등록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뭐 업무 보정은 1,000만 원은 설정해야 돼요. 그 1,000만 원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아닌 거 4번으로 갑니다. 1번 내려갑니다. 개설 등록 절차.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문제. 1번 문제 이게 총괄 중요 문제입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옳지 않는 것을 찾으세요. 같이 갑시다. 공인중개사 갈로 열고 더 중요한 말입니다. 소공사 제외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소공사는 등록할 수 없다. 왜 없다? 소공사가 등록해서 개공사가 돼버리면 이중 소속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 제외라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거. 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맞다. 2번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등록 관청이 될 수 없다. 맞다. 여러분 서울시에는 구가 있다 없다? 구 있죠. 25개 구나 있죠.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그죠? 그럼 구가 설치되어 있으면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다. 맞죠? 구에 가야 되니까. 3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앞으로 법인은 하면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본점에서 처리하죠. 5. 4. 개공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자, 종별이라는 말은 법인으로 하던 자가 나 이제 그냥 개인으로 할 거야. 아니면 부칙육조가 이제 시험을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로 종류가 달라지잖아. 그죠?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어떻게 한다? 반납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게 종전의 등록증은 폐업 신고를 하고 이러면 틀려요. 반납하고 새로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다 맞는데 틀리는 곳 5번. 자,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가 드디어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할 때는 등록, 관청, 관할, 구역, 내외, 그것 때문에 X죠. 불문하고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한다. 등록, 관할, 구역 내에서는 재교부 신청하는 거예요. 내에서는. 만약 이 사람이 종로에서 드디어 자격증을 땄어요. 부칙 6조가 자격을 딴 김에 나 이제 강남 가서 할 거야. 관할을 벗어나면 다시 신청해야 돼요. 그죠? 자기 지역 안에서는 뭐 할 수 있고 재교부 받아서 바로 영업하게 해주겠다. 그런 취지. 관할 구역 내외 요거 항상 건드립니다. 내 동그라미 딱 찍으시고 외 들어오면 XX. 2번 넘어갑니다. 개설 등록과 관련된 것으로서 틀리는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휴업 중에 있는 개공사 그 기간 중에 폐업하고 다시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X. 자, 휴업한 자 하루 쉬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폐업하는 건 자기 자유죠. 폐업해놓고는 아유 놀다 보니까 지겹네. 나 다시 할 거야.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지받은 자 2번에 나오는데 정지받은 자가 열받아서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폐업할 수는 있겠지. 근데 폐업해놓고 다른 데 가서 등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휴업하고 정지는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틀리는 것 1번.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맞죠. 2번 업무 정지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소공사는 사직 후 즉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중개사무소 봐봐요. 주목 개공사 사장님 있겠죠. 직원이 소공사가 있겠죠. 자, 이 개공사가 잘못해서 업무 정지를 받았어.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그럼 거기 있는 직원은 사표 낼 수 있다 없다? 있지. 사표 내는 건 내 자유지. 사표 내고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왜 그러냐면 개공사가 결격사유라고 소공사 니도 결격사유다. 이거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의 대표자가 결격사유로 접어들면 법인의 사원 임원은 대표자하고 동급이에요. 같은 결격사유예요. 근데 법인에도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이해되겠죠? 결격사유는 개공사한테 적용하지 그 직원까지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3번 내려갑시다. 개설 등록과 관련된 설명인데 역시 틀리는 것은 1번부터 틀립니다. 소공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리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 그랬죠. 소공사는 등록할 수 없어요. 왜 없어요? 이렇게 등록이 돼버리면 등록증을 딱 받으면 개공사가 돼버린다니까요. 그건 소공사가 자격증 있다고 등록 신청해버리면 이중 소속된다니까요. 소공사면서 개공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내 강조하는 거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틀리는 것 1번. 나머지들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4번. 개설 등록 신청 서류를 모두 고르시오. 자, 이것도 비교적 체크해야 됩니다. 기업,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서류. 보세요. 등록 신청하러 갈 때 보정서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잖아. 등록이 되고 보정서류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 기억 X. 신청법인의 대표자의 여권용 사진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등록증에 붙여야 되니까. 동그라미. 법인의 경우 대표자, 공인중개사, 임원사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면 X예요. 예전에는 자격증을 제출했는데 지금은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하니까 네가 안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편하게 바뀌었어요. 자격증 하면 X. 리얼,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서류를 별도로 하나 가져와야 돼. 그게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옆에다가 점 찍고 아포스티유. 앞에 문제에서 지나갔지만 아포스티유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 가져가는 서류예요. 그리고 마지막 실무교육 이수증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등록 신청 서류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2번 나올 겁니다. 짚어주시고 5번 역시 개설 등록에 관해서 틀리는 것 지금 쭉 다 했던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4번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는 등록대장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10일 내로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조심해라 그랬죠. 10일이 아니고 언제? 다음 달 10일이에요. 이게 왜 다음 달이 중요한가 하면 그럼 이 사람 등록해줬다고 10일 내로 통보하고 또 이 사람 등록 들어오면 10일 내로 통보하고 등록관청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한 달치를 모아놨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일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틀리는 것 4번. 6번 역시 개설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지금 다 했던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한번 보세요. 4번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신청인이 요건에 적합하면 7일 내로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아까 보셨죠? 7일 내로 등록이 됐다고 통지해 준다고 들으셨잖아요. 그럼 이제 보정 설정하면 등록증을 교부하는 걸 7일 내로 하면 틀린다고 7자를 봤기 때문에 교부는 언제 할까요? 지체 없이 교부한다고. 지체 없이 교부해줘야지 걸어놓고 영업할 거잖아, 지금. 그죠?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느 거 보이시죠? 7일 내로 통지하면 교부는 지체 없이 해주니까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틀리는 거 4번 유념하실 것. 자, 7번 돌아왔습니다. 등록 신청에 대해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5번 보여야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을 설정하지 않았다. 여기 봐요.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하지 않았다고 등록 안 해준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왜? 보정은 등록이 되고 난 뒤에 가입하는 거니까. 이 포인트를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사무소를 만들 때는 분사무소 신청할 때 보정부터 가입해야 돼. 되겠죠?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전달했지만 어차피 보정을 설정할 거 왜 신청할 때 안 할까요?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보정부터 설정해라 이렇게 못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등록이 되고 보정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 시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5번 체크하시고 8번 넘어갑니다. 역시 개설 등록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국토장관은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해서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등록을 시군 구에 가는데 왜 국토장관이 교부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이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록 신청과 함께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해야 한다 때문에 X예요. 인장은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 이렇게 공부합니다. 3번 법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 등기부를 제출해야 된다. 등기사항 증명서 옛날에는 제출했는데 지금은 제출 안 해요. 왜 안 해요?
모든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장 구성 전에 확인하는 게 편하지. 네가 떼서 가져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등기부 동본 제출한다 X. 4번 사무소 등록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한다. 5. 전산 처리해라 그런 개념입니다. 5번 중개사법은 명문으로 등록을 한 자는 최소한 3개월 내로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X. 그런 규정은 없다. 자기 알아서 하면 되지. 꼭 3개월 내로 하여야 한다. 이런 말은 없다. 답이 4번이었습니다. 9번 등록 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등록관청이 협회에 왜 통보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통보를 해주면 협회가 몰라. 누가 등록이 됐는지 누가 이사 갔는지 누가 휴업했는지 그죠? 그래서 모르는 건 다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이전했다.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럼 누가 이사 간지 알 수가 없잖아. 그걸 통보해 줘야 되잖아 지금. 고용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설치했다. 업무 누가 정지받았다. 이런 건 다 통보하는데 5번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통보해요. 근데 그 사람 잊어버려서 다시 받아갔겠지. 그거 재교부 통보해 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5번은 기출문제니까 그대로 익혀주셔야 돼. 49페이지 오른쪽 갑니다.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무등록에 대해서도 한 문제 반드시 묻습니다. 자 여러분 봐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영업해라 그랬는데 등록 자체를 안 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 무등록업자. 옛날 말로 무허가업자. 그 다음 등록 통지가 되기 전에 등록 신청해놓고 영업하는 자가 있어요. 이것도 무등록이죠.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등록이 통지되고 여기서 업무하면 안 되죠. 업무는 원래 등록증 교부받고 하라고 돼 있잖아. 그죠? 이 통지를 받고 영업하더라도 이 사람은 무등록은 아니죠. 무등록이 됐으니까. 그 대신에 보정 설정 안 했다, 개시 안 했다, 처벌은 받겠지. 그죠? 무등록의 개념을 한번 보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 1번. 개설 등록의 효력 소유로된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등록을 한 자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 1번. 개공사가 사망했습니다. 효력 소멸 맞습니까? 당연하지. 법인의 대표자 사망.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면 대표자는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법인이 죽는 건 항상 뭐라고 들었습니까? 해산이에요. 해산.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뭐라고 부른다? 해산. 그죠? 해산은 효력 소멸이에요. 근데 대표자가 사망하면 대표자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효력 소멸이 아닌 것 2번. 답이 나올 때는 2번밖에 없어요. 시험에 묻는 거는. 딱 잡으시고. 자, 이제 드디어 2번 무등록에 대해서 한 문제가 돌았습니다. 밑에 해다 딱 가리시고 무등록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니까 틀리는 것을 50초 동안 찾으시오. 시간 재겠습니다. 틀리는 것 50초. 자, 50초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읽으셨습니까? 틀리는 것도 5번 찾아내겠죠? 여러분, 무등록업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죠? 답은 5번. 자, 그 5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2, 3, 4가 다 맞다는 걸 기억해 놓으시는데 특히 4번 지금 몇 번째 있죠? 무등록 중개업의 이러한 행위로 인한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 법률 행위만 나오면 뭐가 생각나죠? 계약은 그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 무등록업자가 했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3번의 처벌은 3년에 3천만 원이고 2번 판례도 좀 의미가 있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중개하면서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는 않고 약속 요구하는 데 거친 행위는 무등록 중개업이라 볼 수는 없다. 맞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무등록업자는 좀 나쁜 놈이라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약속 요구만 해도 처벌할 것 같지만 우리 판례는 받아야만 처벌하는 거예요. 이런 판례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틀리는 것 5번 정리하시고.
자, 또 무등록으로 갑니다. 3번. 무등록에 대해서 판례로서 틀리는 것을 고르시오. 기억.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해서 중개를 의뢰한 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X예요. 그 1번 X. 여러분 공동정범이 이거예요. 여러분 무등록은 중개업을 한 사람을 처벌하지 무등록자한테 우리 집 팔아주세요 했는 매도인도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게 공동정범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자가 처벌할지 그걸 의뢰했는 자한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자, 2번. 니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을 하여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맞죠? 그죠? 5. 자, 디귿.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하고 그에 따른 보수의 직업을 약정하면 그 약정은 무효이다. X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한 번 했어. 여러분 지금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여러분 자격이 없으니까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연히 친구한테 아파트 하나 소개했어. 우리 동네 아파트 괜찮다 이러면서 그거 처벌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4번.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1번. 개공사는 휴업 중이든 업무 정지 중이든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는 없다. 맞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가 되면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개공사가 다른 데 가서 다시 영업하면 그거 뭐다?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정지가 아니고. 틀린 것 2번. 3번. A 개공사에게 고용된 소공사가 다시 B 중개법인의 임원이 되면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중소속이잖아요. 소공사가 이중소속하면 6월 이내에 자격정지예요. 암기표 2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격정지 사유 노래 제목이 뭐죠? 이인설설 개금할 때 이가 뭐다? 이중소속은 자격정지. 그죠? 맞단 말이죠. 5.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당연하죠. 정지 중에 뻐적뻐적 영업하면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5번 갑군에서 사무소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는 자가 다시 얼군에 가서 등록을 하면 이거를 뭐라 부릅니까? 이중 등록하면 이중은 덜하면 자동으로 얼마? 1년에 1000. 맞단 말이죠. 4번 문제도 여러분 잘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5번 넘어갑시다. 출제된 문제. 이중 등록, 이중 소속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A군에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는 자가 다시 A군에 등록을 하면 이거 전형적인 뭐다? 이중 등록. O 동그라미. B군에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는 자가 다시 C군에서 등록을 하도 이중 등록에 해당한다. 방금 지나간 문제죠. O 동그라미. 디귿. 개공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는 없다. 맞다. 그죠? 만약에 그렇게 가버리면 이중 소속되는 거예요. O. 개공사인 법인의 소공사가 당해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는 것은 이중 소속이 아니다. 이것도 O. 개공사인 법인의 소공사가 당해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는 것은 이중 소속이 아니다. 그래 맞네. 그죠? 원래 분사무소는 누구? 공인중개사로 둬야 되니까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중 소속은 아니잖아요. 지점장으로 갔다 이 말이다. 그죠? 제가 살짝 잘못 봤어요. O 동그라미. 그러면 옳은 것은 모두 다 O. 6번 마무리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문제. 등록증을 양도대여의 금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1번 소공사는 그 소속 개공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맞죠? 소공사 중에 사원 임원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공사를 포함해서 임원이 될 수 있죠. 5. 2번 중개보조원이 다른 법인의 사원이 되면 이걸 뭐라 부릅니까? 이중소속 1년에 1000에 해당합니다. 이중만 들어가면 1년에 1000. 5. 3번 개공사는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사용을 사용하려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4번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자. 이거를 우리는 양도대여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양도대여 전부 얼마? 1년에 1000. 다 맞네요. 5번
개공사가 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등록은 취소되는 것은 맞는데 양도대여만 나오면 자동으로 얼마? 1년에 1000. 그래서 틀린 게 5번입니다. 6번은 가벼운 문제죠. 자, 오늘 여러분 예고된 진도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52페이지에 한 장 넘겨보시면 뭐가 들어옵니까? 결격사유. 여기 들어오죠. 자, 중개업의 절차를 지금 공부하는데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결격사유가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겁니다. 다음 결격사유에서 다음 주에 뵙습니다. 오늘 문제풀이 1교시 과정을 이렇게 정리했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 다음 진도가 예정됐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